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틀리기 쉬운 우리말 맞춤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받아쓰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받아쓰기 방법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들려주는 문장을 듣고 바르게 써보면 됩니다. 각 문장은 두 번씩 들려줍니다. 각 문장 사이에도 5초씩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5초 후에 시작합니다. 깜빡 잊고 준비물 안 가져왔어. 깜빡 잊고 준비물 안 가져왔어. 그건 옳지 않아. 그건 옳지 않아. 수정아, 깨끗이 청소하렴. 수정아, 깨끗이 청소하렴. 다음에는 반드시 일찍 갈게요. 다음에는 반드시 일찍 갈게요. 몇 문제나 맞췄어? 몇 문제나 맞췄어? 여러분, 받아쓰기 잘 봤나요? 그러면 같이 채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받아쓰기 잘 봤나요? 문제가 쉬웠지만 은근히 헷갈리는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있다와 일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있다는 기억이나 생각이 지워진다는 의미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숙제를 깜빡 잊어버렸어요. 네, 숙제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는 얘기고요. 친구와 약속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네, 약속했던 거를 깜빡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잃다라는 말은 물건 등이 없어졌을 때 써요. 지우개를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지우개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잃다는 다이어로서 확장된 의미도 많은데요. 길을 잃었어요. 용기를 잃었어요. 이렇게도 쓰입니다. 있다와 잃다, 차이점에 대해 잘 알아보았나요? 그런데요, 사실 이런 낱말들은요, 선생님도 가끔씩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주 헷갈리는 두 낱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예시를 기억해 두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낱말이 쓰이는 그 쓰임에 맞는 예시를 잘 기억해 놨다가 내가 헷갈릴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안과 안 한번 구별해 볼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안은요, 사실 안이를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편식하면 안이 되지 라는 문장이 있었다면 이걸 줄여서 편식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영희는 안이 놀고 공부해요. 원칙대로 말을 한다면 이게 맞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지금 우리는 영희는 안 놀고 공부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는데요.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니 돼요. 이런 말인데요. 이것도 줄이면 아니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게 있어서 조금 헷갈려요. 네. 우리가 이렇게 안이 들어가는 문장을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희는 안 놀고 공부해요를 영희는 놀지 않고 공부해요.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요. 밥 안 먹을래? 이런 문장도 밥 먹지 않을래?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네, 안과 안은요, 사실 그 차이점만 알면 그렇게 구별하기가 어렵지는 않은 편인데요. 그래도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한번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장의 안과 안 부분에 안이를 넣어보는 거죠. 옳지 않아라는 문장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안 대신에 안이를 넣어보면 어때요? 이상하죠. 안이를 넣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안으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사진에 있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이 보이나요? 이 좋은 걸 왜 안 해? 이 문장에서요. 실제로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문장은 일부러 맞춤법을 틀리게 한 것이죠. 이렇게 가끔씩은 일부러 맞춤법을 틀리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것이 맞는 문장인지는 알 수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가끔씩은요, 일부러 맞춤법을 틀리게 쓰는 게 유행할 때가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문장이 맞는 건지는 알고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이거 왜 안 써?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이거 왜 안 써? 이렇게 안자를 바꿔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좋은 걸 왜 안 해? 아까 그 문장은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네,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요. 사실은 두 개가 다 틀렸죠. 외자는 아이자로 고쳐야 되고요. 안자는 니은 받침으로 고치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로 끝나는 낱말 그리고 히로 끝나는 낱말 어떻게 구별하면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은 히를 쓰면 되는데요. 네,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죠. 같이 한번 예를 볼게요. 솔직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럴 때는 솔직히, 그쵸?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이니까요. 그 다음에 간편하다는 간편히, 꼼꼼하다는 꼼꼼히, 분명하다는 분명히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게 예외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 중에서도 깨끗하다와 같이 시옷 받침이나 기역 받침으로 끝나는 말 다음에는 이를 붙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깨끗히가 아니라 깨끗이 이렇게 써야 되고요. 촉촉하다는 촉촉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예외를 제외한 경우에는 이를 쓰면 됩니다. 더욱이, 깊이, 겹겹이, 틈틈이 이렇게요. 네, 참 복잡한데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 이렇게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은 히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 중에서 시옷 받침이나 기역 받침으로 끝나는 말 다음에는 이를 붙인다는 것. 이 두 가지만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반드시와 반드시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이것만 알면 되는데요. 이 두 낱말은 소리만 같고 발음만 같고 전혀 다른 낱말이라는 겁니다.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반드시는 반듯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로 구별을 하면 되지요. 여러분 아까 배운 것처럼 반드시가 반듯하게 이처럼 하다가 붙는 말인데 왜 히가 아니라 이가 붙었는지 알겠죠? 이번에는 마치다와 맞추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두 낱말도 마찬가지로 소리만 조금 비슷하고요. 전혀 다른 낱말이랍니다. 먼저 마치다는요. 문제의 답이 틀리지 않다. 그리고 겨냥한 곳에 들어맞게 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맞추다는 조화를 이루다, 똑바르게 하다, 어긋나지 않게 하다, 크기 등을 맞게 하다 등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네요. 먼저 마치다의 예를 한번 볼게요. 3번 문제의 답을 맞췄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화살을 쏘아 관역을 맞췄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맞추다는요. 줄을 맞추세요 할 때 쓰고요. 또 사진기의 초점을 맞추세요. 이럴 때 많이 쓰는 말이죠.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어느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런 상황입니다.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나가던 강아지를 글쎄 맞힌 거예요. 네, 이럴 때 어떠한 표현을 쓰면 될까요? 첫 번째 문장일까요? 두 번째 문장일까요? 네, 지나가던 강아지를 공으로 맞힌 거니까 맞히다가 맞죠. 맞추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나는 시험이 끝나고 답을 맞춰보았다. 어느 것이 맞는 문장일까요? 네, 사실 이 문제는 좀 헷갈릴 만한데요. 아까 우리 그런 문장 하나 살펴봤죠. 나는 3번 문제의 답을 맞췄다. 그때는 마치다였나요? 맞추다였나요? 마치다였죠. 그런데 이 상황은 그때 상황과 조금 다릅니다. 지금의 상황은요. 나는 시험이 끝나고 어떤 정답지가 있는데 그 정답과 내가 쓴 답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답을 맞추어 보았다. 혹은 비교해 보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그러니까 정답을 같이 비교해 보았다. 이런 의미로 쓴 맞춰 보았다가 정답이 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받아쓰기도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남은 시간에는 배웠던 표현을 가지고 짧은 글짓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